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선박중개사 정포리 고선장입니다. 자, 오늘은 혹시 머큐리 엔진 사용하고 계시는 분들 계실 겁니다. 자, 이럴 때 내가 가지고 있는 엔진이 모델이 어떤 거며 또 뭐가 문제가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카탈로그 보는 방법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엔진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여기 보시면요, 모델 넘버가 있고요, 시리얼 넘버가 있습니다. 시리얼 넘버가 있는데, 시리얼 넘버를 이렇게 촬영을 하시려 그러면 그 탑 카우를 갖다 벗겨내고 그 알테네이트가 있는 반대 방향 아래쪽에 보시면 희미하게나마 이렇게 딱 붙어 있어요. 요걸 사진을 딱 찍습니다. 그러면 1B993194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자, 이거를 인터넷에 들어가시면 됩니다. 자, 구글에 들어가셔가지고 머큐리 마린 로고라고 치셔도 되고 머큐리라고 치셔도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머큐리 엔진의 메인 이렇게 화면이 나와요. 반드시 크롬을 써야 됩니다. 크롬. 요 익스플로러 쓰면 안 됩니다. 크롬을 쓰시게 되면 왜 그러는가 하면 이제 한글 번역이 잘 되거든요. 크롬이. 자, 이렇게가 전부 이제 영문으로 나오죠. 여기서 마우스 우클릭하면 요 아래쪽에 한국어로 번역할 건지 나와요. 예, 번역을 딱 하면 한국어로 나오지요. 근데 이게 조금 한국어로 번역할 때 우리 한국말이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번역을 할 때 좀 오류가 생기기도 하더라고요. 제가 해보니까. 자, 여기서 부품 및 액세서리를 갖다 클릭을 하시게 되면 두 가지가 나오는데요. 요거는 뭐 놔주고, 요 보면 부품 카탈로그라는 버튼을 누르시면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한국어로 번역을 하십시오. 우리가 능숙하게 영어를 다 이렇게 번역을 할 수 없으니까. 그래서 보면 이게 PDF 파일 형식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부품 카탈로그 시작 이렇게 누르시면 로딩이 좀 되고요. 잠시 후에 이렇게 이제 메인 화면이 떠요. 자, 여기에서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요거 치셔야 됩니다. 1B993194. 여기에 이제 시리얼 넘버니까 이걸 잠시 안쪽으로 좀 당겨 놓고, 자, 한번 봅시다. 여기서 1B993194 해가지고 서치를 딱 누르시면 제가 서치를 쭉 합니다. 서치를 쭉 한 다음에 이제 여기에 해당되는 그 아웃보드 엔진에 대해서 세 가지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포스트로크 중에서도 150마력, 그 다음에 135마력, 그 다음에 150마력 중에서 10%가 있고, 지금 제 엔진은 150마력 포스트로크 이거거든요. 이거를 클릭을 딱 하시면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150마력 머큐리 엔진에 대한 모든 상세한 정보가 여기 다 나와요. 자, 차례대로 한번 봅시다. 지금 이건 PDF 파일이라 이렇게 복사가 좀 안 돼요. 복사가 되면 쉽게 되는데, 자, 보시면 액세서리에 보면 여기 보시면 이렇게 이 카메라가 달려 있는 걸 보시면 이렇게 다 나와요. 이렇게. 자, 이렇게 다 나오는데 지금 이게 가격이 얼마고 또 어떻게 조립이 되고 하는 데 대해서 잘 모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시면 뭐 이걸 한번 해볼게요. 이걸 한번 해봅시다. 여기 보시면 파트 넘버가 8M0050-5098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역시 마찬가지로 여기에서 저는 지금 모니터가 두 개가 쓰긴 하는데 잠깐만 한번 당겨 가지고 한번 해볼게요. 자, 여기서 그대로 치시면 됩니다. 8M, 이게 그래서 모니터를 좀 여러 개 써야 돼요. 8M005098 이렇게 하고 엔터를 딱 치시면, 자, 좀 크게 한번 해볼게요. 이제 이 키트에서 헬륨 키트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래서 관련 이미지를 보시면 여기 보면 이미지 보기 하면 이미지가 쭉 나오죠. 이 모델에 관한 거. 그래서 보시면 뭐 대표적으로 이렇게 보셔도 돼요. 요게 헬륨 이렇게 보시면 크게 이렇게 나오고 금액이 얼마고
$477 19센트 이렇게 금액이 나와요. 그 다음에 이제 주로 우리가 좀 안전하게 배송을 받고 이러려 그러면 아마존닷컴에 들어가서 하면 좋긴 한데, 아마존 같은 경우에는 신뢰성은 있는데 가격이 조금 비싼 면은 좀 있더라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이제 헬륨을 한번 해봤고, 종류가 이 머큐리 엔진 150마력 짜리에 대한 게 전부 다 나와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뭐 물을 식혀주는 이런 거, 그래서 하나하나 파트별로 다 나옵니다. 그리고 조립이 어떻게 되는지 차례대로 이렇게 올라가 있고 내려가 있고 다 되어 있지 않습니까? 차례대로 한번 대충 한번 해봅시다. 자, 이를테면 여기 보시면 여기에 크랭크 샤프트 SA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자, 크랭크 샤프트 SA가 얼마에 파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역시 마찬가지로 이것도 구글에 들어가서 8M0057666 해갖고 엔터를 딱 치시면 여기 나오지요. 150마리 포스트러커 포사이클 이 다 나옵니다. 이렇게 여기 이제 중고도 있나봐요. 아마존에 나오는 게 있네요. 아마존. 예, 아마존에 나오는 거 여기 보시면 요건 이제 신품이죠. 신품. 예, 이렇게 신품으로 쭉 나옵니다. 이건 이제 확인 다 해보시면 돼요. 예. 여기 보시면 요 150마력 여기 적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제 마우스 우클릭 가지고 한국어로 번역을 하면 요건 지금 현재 사용할 수 없답니다. 언제 입고가 될지도 모른다는 이야기죠. 이게 이제 입고가 만약에 된다 이리 하면 그거 주문하시면 시간이 많이 걸리더라고요. 요즘 같은 코로나 시대에 지금 물류 대란이 일어나 가지고요, 많은 뭐 트럭 기사분들, 뭐 유럽이나 미국 쪽에 코로나 때문에 물류가 없어 가지고 그런 이제 많은 기사들이 현장에서 일을 하는 기사분들이 정부의 지원을 받아서 다 이직을 해버렸답니다. 그래서 다시 이제 어느 정도 코로나가 살 가면서 다시 조금 경제를 이렇게 부흥을 시켜야 되는데 기술자를 구할 수가 없어요. 도저히. 그래서 엄청나게 지금 현재로 문제가 되고 있고, 두 번째로는 이제 국제 유가가 지금 천정부지로 오르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디젤유만 해도 서울에도 1,500원이 넘고 있습니다. 뭐 하루하루가 달라지게 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가 좀 악조건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 이렇게 이제 쭉 검색을 해가지고 이게 이제 파는 데가 있어요. 이게 파는 데가 이게 아셈으로 아세이로 이렇게 파는 게 있습니다. 이게 이제 $1,441 57센트 이렇게 나오지요. 여기 보면 57666 그대로 있지 않습니까? 이대로 해가지고 하면 아세이로 구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우리가 전문적으로 수리를 하는 사람이 아니면 이 크랭크 케이스를 갖다가 뭐 아셈으로 새로 교체하기는 쉽지 않겠지만 이렇게 이제 보실 수 있다는 겁니다. 금액이 얼마 정도 되며 그렇게 이제 보실 수 있다는 거죠. 잠시 이제 이거를 오른쪽으로 좀 갖다 놓고 하대로 한번 봅시다. 실린더 브록도 나오고요. 실린더 브록도. 그 다음에 좋은 게 여기 쭉 내려 보시면 이렇게 이제 카메라 버튼을 누르면 가스켓 세트도 이렇게 다 나와요. 다 이렇게 한 세트로 이렇게 다 나옵니다. 그 다음에 실린더 헤드. 이거는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게 머큐리가 이렇게 상세하게 다 이렇게 오픈을 하는 거 보면 놀랐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잘 보시면요, 어떻게 조립이 되는가 이렇게 딱 되어 있지 않습니까? 요거 차례대로 이렇게 차례대로 누르면 뭐다른 이름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게 다 나오니까 그대로 조립이 되는 겁니다. 캠샤프트가 이렇게 들어가고, 그 다음에 요게 들어가고, 그 다음에 나사가 2개 들어가고 이렇게 된다는 이야기죠. 잘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뭐 이런 거는 뭐 톱 가울에 대한 거는 뭐 이거는 뭐 스티커니까 뭐 크게 문제가 없고, 모든 게 다 나옵니다. 상세하게 다 나와요. 이걸만 있으면 어떻게 조립이 되며 또 어떻게 되는지 다 나옵니다. 다만 이제 이게 우리가 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서니까 우리는 그냥 이런 부품이 뭐며 어떻게 금액이 얼마 정도 되는지를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실물을 보고.
그래서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사진 찍어놓고 사진이 없는 것도 있네요. 그 다음에 이제 일렉트로니컬로 보면 제가 지난번에 이제 한번 해볼게요. 고장이 나서 이게 손을 본 게 여기 2번이거든요. 여기 이제 알티네이트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기 한번 쳐볼게요. 자, 57693 00 57693 아닙니까? 57693 해가 엔터를 치면 자, 알티네이트 쫙 나옵니다. 재고 있음 상품. 그래서 딱 보면 195달러 이 금액을 우리나라 환율로 해가지고 뭐 환산을 해보면 이제 이 제품의 금액이 얼마인지는 알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제 요 자세히 다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거하고 다른지. 특히나 이제 소모품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한번 주문을 해볼 필요도 있습니다. 이 알테이터 같은 경우에도요, 한 5년 정도 쓰고 나면 브러쉬도 닳고 해가지고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많이 비싸지 않는다고 하면 내가 쭉 뭐 쓰다가 5년이 지금 넘었다. 그런데 엔진은 별 문제 없고 아직까지 교체할 시기가 안 됐다. 그러면 한 번쯤 생각해 볼 문제이기도 합니다. 뭐 사라는 건 아니고. 그래서 이걸 보시면요, 전부 다 나옵니다. 하나하나. 이름도 이제 나오고요. 이름도 뭔지 다 알 수 있죠. 그 다음에 여기는 프라일이 이게 비싸더라고요. 프라일 아셈블리 이거 0057668 아닙니까? 이거 한번 해볼까요? 57668 57668 해가 엔터를 쳐보면 여기 프라일인데 여기 좀 비싸요. 150마력짜리. 이거 뭐 고장날 일은 뭐 거질 없죠. 근데 이거 보면 지금 금액을 보면 249달러. 이거 뭐 쇠뭉치인데 249달러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엔진이 어떤 부품이 필요하며 또 어떤 부품은 얼마나 하는지 이렇게 한번 보실 수가 있고, 지금 150마력 머큐리 엔진 EFI가 시중에서 판매하는 가격이 2,600만 원입니다. 거진 자동차 한 대 값이에요. 굉장히 비싼 엔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에다가 뭐 부가적인 좀 액세서리도 좀 달아야 되고 하는 것 같으면 그보다 좀 더 들 겁니다. 그리고 또 장착하는 비용도 있지 않습니까? 굉장히 비싼 엔진이고 관리만 잘하면 굉장히 내구성이 우수한 제품인 것은 사실입니다. 뭐 일제도 그렇고 미제도 그렇고 마린 엔진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우수한 내구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고속으로 회전을 하기 때문에요. 우리가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보통 뭐 한 5,000, 6,000 RPM이 올라간다고 손치더라도 우리가 보통 자동차 정비하는 공장에 들어간다든지 아니면 검사하는 공장에 들어가면 매연 때문에 최고 RPM을 밟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일반적으로 운행을 할 때는 많이 올라가면 2200, 300, 2500 고속으로 달릴 때 그 외에는 탄력으로 가기 때문에 그렇게 RPM이 올라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마린 엔진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이제 뭐 5000부터 5800 RPM 이렇게 적어 놓으면 풀로 다 땡기고 계속 가지는 않지만 적어도 4000부터 5000 RPM은 우리가 평속으로 가면서도 밀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 신뢰성이 없으면 이 시중에서 그러니까 대상용 선외기 그러니까 아웃보드 엔진에서 신뢰를 받을 수가 없어서 구입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잘 만들어진 엔진이니까 제일 중요한 거 100시간 단위로 반드시 이 선주분들이 관리를 잘 해주셔야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 굉장히 힘들게 이렇게 우리가 고기를 잡고 하는데 이게 이제 문제가 생기면요 비용이 많이 들지 않습니까? 엔진 또 작업도 나갈 수가 없고 또 바다 한가운데 작업 중에 엔진이 고장이 나서 덜컹 문제가 생기면 또 끌려 들어와야 되고 정신적으로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돈도 많이 들어갑니다. 물론 이제 해상용 그러니까 어부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보험 제도가 잘 되어 있기는 합니다. 보험 제도가 잘 되어 있어서 몇 프로만 자부담을 하고 나머지는 보험회사에서 부담을 해서 엔진을 교체를 할 수도 있고 또 일정 부품들은 그 아세이로 이를테면 하부가 문제가 생겼다 그러면 한 50% 정도를 지원을 해서 보험회사에서 내가 50% 정도만 부담을 하면 뭐 새거로 교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해가지고 고장 수리라고 하는데 시간적인 비용이나 또 정신적인 스트레스나 이런 거를 생각할 때
반드시 100시간에 대한 100시간 점검을 반드시 잘 해주셔야 됩니다. 100시간 때 규정된 엔진 오일과 그리고 필터, 연료에 관한 거,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흔히 그 유수 분리기라고 하는데, 해상에서 악조건에서 우리가 쓰다가 보면 이 해수나 아니면 결로에 의해서 수분이 발생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유수 분리가 달려 있어요. 우리 자동차에도 유수 분리가 달려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정기적으로 청소를 하고, 그 다음에 성능이 좋지 않으면 교체를 하고, 물을 빼주고, 엔진 오일을 100시간마다 정확하게 갈아 넣고, 그 다음에 오일 필터 갈아 넣고, 그 다음에 연료 필터 갈아 넣고, 그 다음에 하부 오일은 엔진 오일 2번 갈아 넣을 때 1번 갈아 넣으시면 된다고 지금 이제 되어 있으니까 그거 갈아 넣으시고, 그 다음에 점압 플러그 갈아 넣으시고, 이거는 우리가 가전 정비로 조금만 손재주가 있으면, 공구만 있으면 가능한 부분이거든요. 이제 갈아 넣어주시고, 그 다음에 지금 자동차에는 외부에 먼지들이 많이 들어오는 이제 그러니까 인레터 쪽에 바람이 들어오는 쪽에 이제 필터가 달려 있는데, 해상용은 필터가 달려 있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냥 그물망만 달려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그 그물망에 보면 역류를 해가지고 오일들이 많이 묻어 있습니다. 이걸 이제 깨끗하게 좀 잘 닦아주시고, 이제 석유류 같은데, 혹시 석유류가 이게 어디 조금 변형이 되어서 휘어졌다 그러면 굉장히 하부가 떨면서 이게 운항이 됩니다. 그러다가 보면 엔진에도 데미지를 이제 볼 수가 있고, 아침에 시동을 걸어서 충분한 이제 워밍업을 좀 하고 나가셔야 돼요. 이게 이제 고 RPM이다가 보니까 보통 배 딱 작업을 하기 위해서 올라가면 제일 먼저 드라이버 내리시고 시동부터 이렇게 아이들링으로 해가지고 그다음 시동부터 걸어 놓으시면 돼요. 시동 걸어 놓으시고, 그 다음에 뭐 이것저것 뭐 이게 준비해야 될 게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충분하게 예열을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한꺼번에 막 RPM을 막 4000일 올리지 마시고요. 천천히 싹 가면서 RPM을 올리셔야 돼요. 그래야지만 사람도 마찬가지고, 보통 보면 우리가 워밍업을 하고 나서 이제 그때부터 일을 하기 시작을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갑자기 무거운 거 들면 잘못하면 허리 삐끗 하지 않습니까? 이것도 다 근육이 이완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는데, 엔진 자체도 열이 나면 늘어날 부분과 이제 수축과 팽창을 계속 하는데, 이런 부분이 어느 정도 열이 나면 스탠바이 상태가 되기 때문에 그때부터 RPM을 올리셔야 되고요. 이제 내가 알기로는요, 옛날에 내가 레드보트를 할 때 어떤 이야기를 이렇게 쭉 선배들로부터 들었는가 하면, 그 다음에 엔진 수리하시는 업체분 사장님들한테 들어본 이야기인가 하면은요, 1000rpm까지는 연료 1단계를 먹는다고 하면 4000rpm이 넘어가면 연료 2단계를 먹어요. 내가 해보니까 굉장히 연료를 많이 먹더라고요. 그래서 주로 우리가 선박의 톤수에 비해서 엔진이 작으면 어쩔 수 없이 4000rpm 이상 올라가야 돼요. 그래서 이거를 잘 비율을 맞추다가 보면 4000rpm 이내에서도 충분하게 내가 다닐 수 있는 규정 속도라기보다는 그러니까 안전 운항을 할 수 있는 내가 평소에 다니는 그 속도가 되냐 안 되냐를 잘 가름을 해서 엔진을 올리셔야 됩니다. 이제 엔진이 좀 크면 처음에 구입할 때 금액은 많이 들더라 그래도 나중에 운용하는 거는 고 RPM으로 사용을 하지 않아도 되니까 굉장히 좀 엔진 자체가 스트레스를 좀 덜 받겠죠. 이런 부분을 우리는 좀 간과를 하고 운용을 하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원래는 레드보트 같은 경우에는 하루에 나갔다가 트레이를 올려가지고 민물로 엔진 플러싱을 다 하고 두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상 바다에서는 엔진 플러싱을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뭐 어업을 하던 배가 저녁에 들어오는데 그거 뭐 올려가지고 그 엔진 좀 보자고 플러싱 하기가 쉽지 않으니까, 아노드 같은 경우를 딱 보시고 조금만 이상해서 아노드는 그리 비싸지 않으니까요. 반드시 규정되게 내지는 좀 육안으로 봐가지고 좀 문제가 있다 하면 아노드 주문하시갖고 교체를 하시면 됩니다. 이럴 때 이제 아노드를 미리 좀 사놓으시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우리가 먹고 사는데 제일 중요한 게 기술자들의 입장에서는 공구거든요. 저도 뭐 이제 기술자 생활을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만 제일 중요한 공구 아닙니까? 공구 이틀에 한 번씩 때리 엎어서 혹시 뭐 문제가 있는 공구가 없나 이거 다 오일 주유하고 닦아놓고, 그 다음에 망가진 부품이 있으면 새로 교체하고 해가지고 항상 스탠바이가 돼 있어야지만 언제 어디서 현장에 나가서라 그래도 불편함 없이 일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 어부들도 엔진 자체가 성능이 제대로 잘 나와줘야지만 스트레스 안 받고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보통 보면 우리 프로 어부들께서 물이 너무 세가지고 오늘은 내가 나가서 작업이 좀 어렵겠다,
내지는 날씨가 바람이 조금 불어서 어렵겠다 하면 배를 선창에 대어놓고 하루 종일 정비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이것뿐만 아니고 혹시 전기선이 너덜거리는 게 없는지, 배터리 터미널이 느슨하지 않은지 이런 거 일일이 다 정비하시는 분이 계시고 그렇지 못한 분이 계시고 그렇더라고요. 이런 사람의 성향인데 우리가 먹고 사는 직업이 이제 어부 생활을 해서 돈을 벌어서 먹고 사니까 중요한 게 엔진이지 않습니까? 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시간 날 때마다 10분을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이런 엔진 관리 이걸 잘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또 혹시 물이 새는 곳이 어창 외에 물 새는 곳이 있는지 확인을 좀 해봐야 되고, 만일 물이 새는 곳이 있으면 굉장히 위험한 거니까 그거는 이제 조선소에다가 올리든지 아니면 크레인으로 떠서 수리를 하든지 반드시 외부에서 이제 또 작업을 하고 이제 뭐 이렇게 해야 될 때입니다. 그리고 또 1년에 한 번 정도 작업을 좀 많이 하시는 분들은 굴적이 잘 안 붙는데요. 보통 한 10월달 되면 굴 있지 않습니까? 수화식 굴. 이게 이제 그 난을 쌉니다. 포자를 싸지요. 근데 그게 10월달 되면 엄청 달라붙어요. 그래서 10월이 지나고 나서 11일과 그 사이에 한번 배를 올려가지고 밑을 깨끗하게 한번 그 세척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하부 도장 AF7이라 그러죠. AF7을 한번 싹 해놓으면 배도 잘 나가고, 굴적이 많이 붙으면 배가 굉장히 안 나가요. 기름도 많이 먹고. 그래고 또 많이 그렇게 되다가 보니까 배가 짐을 많이 실은 것처럼 많이 이제 내려가죠. 선회기 같은 경우는 기동성 아닙니까? 사실상 선회기를 기동성 하나 빼고 나면 운용을 해야 될 이유가 별로 없다고 생각을 해요. 기동성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금방 작업을 하고 이동을 해서 또 여기 작업하고, 또 바다가 갑자기 바람이 이제 분다든지 할 때 굉장히 빠른 속도로 들어와서 비항을 하고,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선회기를 쓰고, 그 다음 엔진이 고장이 났을 때 무트로 좀 올려서 정비하기가 단일화되어 있기 때문에 쉽고, 그래서 선회기를 쓰는데 이게 이제 수명이나 비용이 좀 많이 든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정비를 좀 잘 하시고 이렇게 하시면 안전하고 즐겁고 돈 많이 버는 어부 생활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오늘은 머큐리 엔진 사용하시는 분들, 그리고 우리 어부님들이 엔진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그냥 맛배기로만 말씀을 드렸습니다. 선박중개사 정풀이 고선장이었습니다.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